익스체인지 됐다, 컨트랙트 데이트, 뭐 이제 세틀먼트 데이트, 스트라타 랩이, 바디 코어퍼레이션 피, 디파짓이라고, 쿨링 오프 피리어드, 싱킹 펀드. 하우스를 사면은 스트라타 랩을 안 내서 네. 들어갈 돈이 없다. 네, 변호사님 아마 15년 동안 계약 매매 같은 거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고객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 뵀을 텐데, 네. 호주에서 이렇게 집을 사고 팔 때 네. 요런 정도의 이제 용어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 먼저 네, 네. 계약을 진행을 할 때 네. 계약을 체결됐다고 하는 게 익스체인지 됐다, 네, 그렇게 내지는 이제 표현하죠. 컨트랙트 데이트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네네네. 그거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보통 트레디셔널 방식이 네. 계약서가 있으면 각자 이제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옆에 앉아가지고 쉽게 생각하면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앉아서 각자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네. 서명한 계약서를 이렇게 이제 교환을 해야죠. 네. 교환을 해서 또 서명을 하진 않고요. 네. 한번 교환하면 끝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익스체인지 한다고 표현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컨트랙을 익스체인지 하고 나면 이제 계약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컨트랙 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보통 익스체인지가 되었다, 컨트랙트 데이트가 나왔다라고 하는 네, 거는 그쵸. 이제 같은 그게 얘기죠. 계약 체결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을 치르는 날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이제 보통 여기서 이제 세틀먼트 데이트, 네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세틀한다는 표현이 이제 마무리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네. 세틀먼트 데이트, 다른 표현으로 저희는 컴플리션 데이트, 마무리하는 거니까요. 네네.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 날이 집이 내 명의가 되는 날, 내 집이 되는 날인 거죠. 세틀먼트 데이트가. 뭐 엄밀히 따지면 조금 차이는 있지만 네. 예, 같은 의미죠. 네네네. 그 세틀먼트 날짜에 집을 사는 사람은 나머지 그 돈을 다 지불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집을 파는 사람은 이 집에 대한 명의를 이제 이전을 해줘야 되고, 네. 이걸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근데 이 명의를 이전에는 서류를 저희가 받는 거기 때문에 네. 명의를 받아서 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시간이 예전 같으면 이게 1, 2주가 더 걸리긴 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온라인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 거의 몇 시간 차이로 네. 예, 바로 되긴 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명의 이전을 받아서 소유의 집이 되는 날을 여기서는 세틀먼트 네, 데이트라고 그쵸. 하고, 네. 줄여서 이제 세틀된다라고 말을 이제 많이 하니까 계약을 네네. 진행하실 때 익스체인지 세틀먼트 데이트, 세틀된다 뭐 요런 정도의 이제 용어는 알고 계시는 게 네네. 네,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나가는 비용 중에 주마다 약간 하는 말이 다른데, 뭐 뉴사우스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타 랩이라고도 하고, 네. 퀸즐랜드에서는 바디 코어퍼레이션 피, 네네, 뭐 요런 네네. 또 명칭으로 불리우는 것들이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일반 한국 분들이 관리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파트나 그쵸, 이런 네. 걸 사실 때. 근데 또 한국에서 생각하는 관리비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잖아요. 스트라타 랩에는 뭐가 포함이 돼 있나요? 네, 그 스트라타 앱에는 지금 한국에 생각하는 그런 관리비 개념의 비용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네. 그거 외에도 가장 큰 부분은 보험료인 것 같아요. 네. 적게는 뭐 한 30%에서 많게는 한 50% 이상까지 아파트 보험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 보험료는 예를 쉽게 생각해서 아파트 건물 전체가 뭐 전소해서 무너졌다. 그럼 이 빌딩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그 보험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그 보험료가 가장 크고요. 네. 그거 말고도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라든가 이런 공동으로 쓰는 에어리어에 물도 공동으로 쓰는 게 많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물 사용도 공동으로 지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 관리비에 스트라타비에 물 사용료까지 포함된 경우가 많고요. 네. 그거 외에 기본적인 그런 아파트 보수 관리하는 비용들 네.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싱킹 펀드라고 하죠. 네, 그렇죠. 네, 네. 이게 미리 기금을 마련을 해두기도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재개발이 없기 때문에 주 네네네. 관리를 하면서 이제 그쵸, 네. 해야 돼서. 네. 이게 그 규정상 아파트는 5년, 10년이 장기 유지 관리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예상하는 그런 비용들, 발생할 비용에 대한 버짓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근데 거기 맞춰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년마다 페인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네. 그 비용들을 미리 조금씩 걷어놓는 네. 그것이 이제 싱킹 펀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구입하시면서 내게 되는 스트라타 랩이 뭐 바디 코어퍼레이션 피라고 통상적으로 불리우는 것들은 대부분이 이제 보험료, 그리고 또 싱킹 펀드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주인들이 미리 이제 기금을 조성을 해놓는 이런 펀드들, 네. 그리고 이제 공용 공간에서 쓰는 물세라든지, 전기세, 예, 전기세라든지 네. 이런 것들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하우스를 사면은 스트라타 레비를 안 내서 네. 들어갈 돈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선 보험료가 30% 이상 차지하니까 네. 하우스도 뭐 보험료를 안 드시면 안 들어가겠지만 보험료를 그쵸. 내면 또 그 비용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뭐 기본 공용 에어리어에 대해서 정원 관리라든가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불이 되니까 자가에서 자기 정원들을 직접 관리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정원사를 통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잔디도 매주 또 2주마다 깎아야 되고 네네. 뭐 그런 비용도 계산하시면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그렇죠. 예, 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스트라타 내비 내는 게 부담스러워서 나는 하우스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이제 조금 다른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하우스가 오히려 더 이제 메인터넌스 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 좀 꼼꼼하게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디파짓이라고 해서 처음에 계약금을 보통 통상 디파짓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죠. 보통 이제 10%를 내고 계약을 하시게 되고 뭐 네네. 킹거라 같은 경우에는 오프 더 플랜 특이하게 5% 내고 계약도 가능한데요. 근데 이제 이 디파짓도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저희가 그 법적으로 디파짓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처음 계약할 때 내는 10%. 네. 법적으로는 10%까지만 디파짓으로 이제 허용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10%가 넘는 금액을 만약에 계약할 때 지불했다 그러면 네. 그거는 그 디파짓 개념이 아닌 추가 개념으로 이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네. 그건 나중에 뭐 계약이 문제가 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포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디파짓은 계약할 때 내는 10%. 그게 디파짓이고 나중에 세틀먼트 할 때 이제 추가로 그 은행 융자 외에 추가로 더 준비하실 10%는 네. 뭐 디파짓은 아니고요. 네. 그 계약 금액 중에 10%를 이제 또 이제 내시는 추가로 거죠. 내시는 거고 네. 융자 금액이 뭐 70%면 이제 20%를 더 준비를 네네. 하셔야 되고 뭐 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디파짓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제 그렇게 구분하셔서 네. 표현하시는 게 의사소통할 때는 좀 더 수월하죠. 네. 네, 자, 그 디파짓이라고 하는 개념은 계약금에 해당된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네, 좋을 것 처음 같고요. 내는 계약금. 네, 그리고 이제 또 쿨링 오프 피리어드라는 게 있잖아요.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계약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간. 네. 네. 이게 쿨링오프 기간은 뭐 전통적인 계약법상에 주어지는 그런 기간은 아니고요. 네. 나중에 법으로 해서 만든 기간인데 이거는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네. 쿨링오프 기간은 주택에 대해서만 네.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상가는 이제 제외가 되고요. 네. 그래서 레지덴셜 프로퍼티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이 되는 제도인데요. 네. 계약하고 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디파짓을 10%를 내야겠죠. 네. 그러고 나서 취소하게 되면 디파짓을 못 돌려받는 게 기본적인 계약법인데 네. 주택에 대해서만 퍼체서가 만약에 융자나 아니면은 뭐 집에 문제가 있어서 네.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 기간 안에 취소하게 되면은 그 10% 디파짓을 냈어도 거기에서 9.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 네. 대신에 0.2%는 못 돌려받게 되고요. 네. 자, 그럼 쿨링 오프 기간에 대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계약금을 처음에 내신 0.25%는 돌려받기가 힘들지만 나머지 네네. 이제 9.75. 네, 9.75%는 이제 돌려받으실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쿨링 오프 피리어드라고 해서 쿨링 오프 기간이라고 합니다. 요 정도로 이제 용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네, 이렇게 변호사님을 굉장히 바쁜 분을 모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지금 많이 물어볼 건데 요거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 또 궁금하시면 구독하셔가지고요, 또 전문가 분 모시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정보를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예. 시간에 네,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